정부가 11월 5일 발표했습니다. 300만 채 공급? 그것도 미군 기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까지 주택 공급 회의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여의도 40배 면적의 아파트를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군 기지 반환 부지의 현실적인 공급 계획, 수도권 주요 공급 예정지 공개, 토지 임대부 아파트 3억대 공급이 실제로 가능한지, 강남 바로 옆에 4만 채가 들어서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규모의 공급은 집값을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번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말일 정부는 비공개로 부동산 TF 회의를 개최하여 주택 공급 대책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서 국방부 장관이 등장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미군 기지 부지를 주택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반환이 시작된 미군 부지 69곳 중 경기 북부에 있는 땅만 무려 3,400만 평. 여러분 여의도 아시죠? 그 여의도의 약 40배 규모입니다. 정확히는 39배, 약 1억 1천만 제곱미터입니다. 계산이 안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파주, 동두천, 의정부, 연천 등 경기 북부 미반환 미군기지 부지들이 대상입니다. 이미 의정부에만 9곳, 파주 6곳, 동두천도 6군데 부지가 반환되었죠. 이 땅들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면 도대체 몇 채를 공급할 수 있을까요? 기존 상기 신도시 수준으로 지으면 60만 채, 만일 용적률을 송파 헬리오시티처럼 285%로 올리면 무려 300만 채까지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 발언에 기반한 수치입니다. 사실 이 계획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동안 공급 카드가 마땅치 않았던 정부 입장에서 대형 공급지를 찾다가 이 미군기지 카드가 튀어나온 겁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 경기 북부권 집값이 급락하면서 정부도 공급 분산 전략이 필요해졌죠.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토지 임대부 아파트 확대, 이 둘도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먼저 빅 이슈가 되는 점은 미군기지 반환 부지의 민간 주택화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반환된 69개 미군기지 중 경기 북부권의 파주, 동두천, 의정부, 연천 등 총 32개 부지가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땅들을 전부 개발하면 이론상 300만 채 공급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물론 법적, 환경적 제약이 많아 즉각적인 대규모 착공은 어렵지만 정부는 2030년까지 1차 분양을 목표로 검토 중입니다. 또 기존 상기 신도시도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주요 지역별 공급 규모를 간단히 살펴보면 남양주 왕숙지구 7만 가구, 고양 창릉지구 3만 8천 가구, 하남 교산지구 3만 5천 가구,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김포 마곡 일대가 4만 가구, 광명시흥 신도시 7만 가구 이상으로 이들 신도시는 대부분 입주 시기를 2028년에서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왕숙지구와 교산지구는 서울 접근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용적률 상향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빠르게 공급이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서리풀 지구를 요약하면 전체 면적 약 67만 평으로 99.9%가 그린벨트, 2026년 내년 1월 지구 지정을 할 예정으로 공급 계획은 2만 가구, 이 중 1000가구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두 번째로 용산 정비창 부지는 용산역 인근 한강변 초역세권 국제업무지구에서 일부를 주거 전환 추진 중으로 공급 가능 물량 약 2만 가구, 특히 이곳은 용산역과 붙어 있습니다. 근처 시세가 24평형에 38억 원까지 찍혔는데 여기에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3억대 아파트가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계획을 밀어붙어서 빠르게 실행만 한다면 앞으로 집값은 큰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북은 엊그제 영상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이미 노원구, 도봉구의 대단지들조차 이미 반토막이 났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계획하는 또 하나의 공급원은 바로 서울 인접 그린벨트입니다. 첫 번째는 송파구 오금, 하남 감일동으로 작년 8월부터 거론되고 있던 지역이죠. 자세한 것은 화면을 보시죠. 올림픽파크 포레온 인근입니다. 총 4만 가구 규모, 작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죠. 두 번째는 과천 신도시 예정지로는 과천역에서 경마공원역 사이에 12,000가구 계획으로 서울 접근성은 최고 수준이죠.
세 번째, 태릉 골프장은 즉시 개발 가능한 국유지로 공급 가능 물량 약 1만 가구. 이 지역들은 그린벨트 해제 및 토지 임대부 모델 적용으로 3억 중반대 공급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서울에서 가장 빠르게 가능한 지역은 2만 채로 계획되어 있는 서리풀 지구이고 다음은 4만 채 그린벨트 지역 그리고 용산도 큰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2만 채 태릉 골프장도 국방부가 협조할 것이라 큰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경기도와 인천 권역을 살펴보면 대형 프로젝트들도 많습니다. 광명 뉴타운 시흥 지역은 약 7만 가구, 또 부천대장, 인천 계양 지역은 각각 약 3만에서 4만 가구, 엄청난 규모의 공급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9만 채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 열거한 단지들의 하락폭을 살펴보면 광명 하안동의 주공 6단지의 경우 15평이 5억 9천에서 59%가 하락하여 2억 4천까지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양동안구에서 사례를 들면 더 포레스트 1 23평이 6억에서 45%가 하락하여 3억 3천에 거래되었고 그 이외의 단지들은 6억대에서 3억대로 폭락한 곳들이 아주 많습니다. 수원도 매마찬가지입니다. 영통구의 신나무 실지능 24평도 45%가 하락하여 3억 3천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수원의 다른 단지들도 하락세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입니다. 이어 정부는 삼성역 부근 공공부지와 함께 강서구에도 활용 가능한 부지들이 있다면서 이런 토지들을 다 찾아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서울 주택 공급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쏟아지는 공급 계획들 숫자로 봐도 감이 안 오시죠? 그런데 이미 시장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는 더 크게 반영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 외곽과 경기권 아파트들은 이미 많은 규제들로 반값이 현실이 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쏟아지는 공급 계획들을 통해 수도권 집값은 변화가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궁금증이 생기죠. 집값 하락이 공급 때문에 발생한 걸까? 답은 공급 우려가 심리를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미군 기지에 아파트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그린벨트 해제가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집이 쏟아질 거다는 인식 자체가 매수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외곽 중소형 아파트들은 전세가 하락과 겹치며 급매가 속출 중입니다. 반면 강남 서초 마포 등 중심지는 아직 가격이 버티고 있지만 이번에 언급된 서리풀 용산 송파권 신규 공급 카드는 이들 지역의 심리도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외곽부터 무너질까요? 상기 신도시와 기존의 외곽 신도시의 동시 입주가 겹치고 전세가 하락은 갭 투자가 실종, 그리고 정부의 저가 공급 메시지 강화는 결국 공급량 자체보다 어디에 어떤 가격으로 나오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서울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만일 3억대 신규 공급이 등장하면 지방이나 외곽 고점 아파트는 더 버티기 힘들 수 있습니다. 공급이 많으면 무조건 집값이 떨어질까요? 지금까지 분위기만 보면 미군 기지 300만 채, 서울 10만 채. 집값 대폭락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 공식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리풀 지구나 용산 정비창처럼 서울 도심, 지하철 도보권, 심지어 강남 한강뷰 생활권인 곳에 토지 임대부 방식의 3억대 공급이 나올 경우 사람들이 어디로 몰릴까요? 정답은 기존 구축 단지입니다. 왜냐면 실제 공급까지 수년이 걸리고 청약 당첨은 어렵고 지금 당장 입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장 이사할 수 있는 중저가 매물에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신축은 부담되지만 청약은 어려운 무주택자들 입장에선 강남권 구축 10에서 15년차 아파트가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미 반토막이 난 외곽 단지들입니다. 지금 파주, 노원, 광명 같은 지역들 이미 40에서 60% 조정을 겪었고 전세가율도 많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폭락 후 회복기에 진입한 곳도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노원 중계 16평형 2억 후반선, 광명 주공 2억대 초중반, 이제는 월세보다 싼 실거주 진입선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미 하락의 대부분을 반영했다는 시그널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언급하는 공급 계획 무려 300만 채라는 숫자가 나오지만 그중 실제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개발 반대, 인허가 지연, 환경 규제, 인프라 부재, 지방선거 등 정치 변수, 계획이 곧 공급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과거 사례를 봐도 상기 신도시 중 일부는 아직 첫 삽도 못 떴고 그린벨트 해제는 지역 반발로 좌초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공급 폭탄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입지와 진행 속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300만 호 공급 계획 10만 채 이상 서울 핵심 공급 이미 시작됐고 멈추기 어렵습니다. 그럼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무주택자라면 지금은 청약 타이밍 정비 시기, 청약 가점 관리 필수, 서리풀 용산, 송파, 과천 등 핵심지 청약 예정지 대기, 토지 임대부 분양 시에는 소득 기준 거주 요건 체크 필요, 서울 외곽 구축, 실거주 진입선 모색 가능, 노원, 도봉, 파주 등 반값 매물 존재, 전세가율 상승으로 매매 전환 수요는 증가할 것이므로 소득 대비 주거 안정성이 핵심, 무리한 갭 투자보다 장기 보유 가능한 실입주 전략으로 고하십시오. 오늘 영상 보시고 시청자분의 지역 상황은 어떤가요? 실제 가격은 얼마나 변동이 있는지, 청약 노리는 지역이 어딘지, 반등 가능성 있는 단지 알고 계신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현장의 생생한 정보는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정도 데이터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없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두시면 앞으로 나오는 실거래가 분석, 청약 뉴스, 공급 시그널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집값은 뉴스보다 데이터와 정책 변화가 먼저 움직입니다. 시청자분은 먼저 움직일 준비 되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무물이었습니다.